안녕하세요. 최신 경제학 연구 논문 속 흥미로운 지식들을 쏙쏙 뽑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문제죠. 바로 이 끝도 없이 오르는 집값에 대한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왜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면요, 답은 거의 하나로 통일됩니다. 바로 공급을 늘려라. 다시 말해서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 명백해 보이는 해결책이 정치적으로는 거의 실현되질 않아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 안다는데 왜 현실은 꿈쩍도 안 할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데는 이견이 없죠. 그리고 동시에 집 짓는 걸 어렵게 만드는 규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보통 주택 공급이 왜 부족하다고들 할까요? 그 일반적인 설명부터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게 사실인지 최신 연구 데이터를 통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이 집값 미스테리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주택 소유자 유권자 가설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신규 주택 건설을 다 막고 있다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연구자들이 직접 물어보니까 집 가진 사람들의 절반이 훌쩍 넘는 57%가 자기 동네 집값이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답한 거예요. 물론 세입자들은 85%로 훨씬 더 간절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집주인들이 무조건 집값 오르기만 바라는 건 아니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기적인 집주인 이론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우리는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정책이 바뀌지 않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연구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설계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주택시장과 다른 시장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물어본 건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먼저 자동차 시장을 볼까요? 새 차가 잘 안 나오면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보세요. 무려 86%가 가격이 오른다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논리를 주택시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10% 더 지으면 원래 있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는 답변이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사람이 42%, 내린다는 사람이 35%, 심지어 변화가 없다는 사람도 23%나 돼요. 자동차 시장에서 그렇게 명확했던 경제적 직관이 주택시장에만 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풀려던 미스터리의 열쇠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확고한 이념을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인지적인 틈, 즉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연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공급의 효과를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효과에 대해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 공급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늘면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헷갈려 한다는 거죠. 정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무태도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깊이 생각해본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그냥 누가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설명이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공급 부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원리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비싼 집값에 대한 분노는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이 분노를 눈에 딱 보이는 대상, 바로 개발업자 55%와 집주인, 즉 임대인 50%에게 돌립니다. 아주 비난하기 쉬운 대상을 찾아낸 거죠. 재밌는 건 기존 가설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다른 주택 소유자들을 탓하는 비율은 고작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니까
당연히 선호하는 해결책도 달라지겠죠? 이런 민간경제학적인 믿음이 어떤 주택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은 뭘까요? 바로 임대료 상한제처럼 악당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직접 규제하는 정책, 혹은 세금 감면처럼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반면에 경제학자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공급 확대 정책은요,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지지율도 아주 낮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해결책을 결정하는 셈이죠. 그럼 이 혼란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이 분석의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무슨 굳건한 신념이 아니라 그냥 잘 몰라서 생긴 약한 무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와 소통이 있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희망적인 발견이에요. 마음을 움직일 여지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과연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정보를 줬어요. 한 그룹에겐 딱딱한 경제학 논문 요약본을, 다른 그룹에겐 자동차 시장과의 비유를, 그리고 마지막 그룹에겐 짧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효과가 압도적으로 좋았던 건 바로 이 잔인한 의자 뺏기 게임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비유를 담은 1분 45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복잡한 경제 이론보다 직관적으로 와닿는 비유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리고 그 효과는요, 그냥 좀 있었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엄청났어요.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사람들의 믿음과 정책 선호도를 극적으로 바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영상의 설득 효과는 일반적인 정치 메시지보다 무려 2~3배나 더 강력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결국 오늘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어떤 외부의 적이 아니라 공급의 효과에 대한 우리 자신의 혼란스러운 생각 그 자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또 우리 주변의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 복잡한 집값 퍼즐을 푸는 진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